독도 인근 바다에서 소방관 등 7명을 태운 소방 헬기가 추락한 지 나흘째입니다. 해군은 오늘 70여 미터 바닷속에 있던 헬기 동체를 건져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안에 있을 줄 알았던 실종자들은 없었습니다. 어제 시신이 수습된 2명의 실종자 가운데 1명은 소방관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1명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모두 대구로 일단 옮겨졌습니다. 아직 실종자는 5명 더 남았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구급차 2대가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차량엔 독도 인근에서 추락한 헬기에 탔다 희생된 2명의 시신이 있습니다. 어젯밤 수습된 2명은 오늘 아침 8시 헬기를 통해 울릉도로 옮겨졌습니다. 1명은 주황색 상의와 남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출동할 때 입는 옷입니다. 다른 1명은 상의를 입지 않고 남색 반바지만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헬기에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바다로 추락했다 하니 익사의 가능성이 있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몸을 가누기 힘든 충격에도 가족을 찾으러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신을 본 가족은 소방관으로 추정됐던 사람이 중앙119 구조본부 소속 서모 정비사가 맞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안을 마친 시신은 다시 헬기를 이용해 대구로 이송됐습니다. 실종자는 아직 5명 남았습니다. 당국은 다른 실종자가 발견되는 대로 소방관은 대구로, 어민은 포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오늘 건져 올린 헬기 동체는 지금 청해진함 갑판에 실려 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있는 저희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영재 기자, 당초 이제 헬기 동체 안에도 1명이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동체를 건져 올렸는데도 추가 발견자는 없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수색당국은 사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일 헬기 동체 안에서 실종자 1명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헬기 동체의 인양을 완료했으니까 그 안에서 실종자 1명이 발견돼야 하지만 수색 결과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인양된 동체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안에 있던 장비들이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인양 전에 심해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유실을 막기 위해서 이 동체 주변에 이중으로 그물을 감쌌습니다. 그러다 인양하는 과정에서 이게 풀어지면서 실종자도 함께 유실된 것 같다는 게 해군과 해경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아직 실종자가 5명이 더 있습니다. 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색을 한다는 계획입니까? 네, 일단 아직 5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오늘 밤 해경은 야간 수색을 이어갑니다. 독도 남쪽 54km 해상을 8개 구역으로 나누고 함정 12척과 항공기 넉 대를 동원해 수색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높아서 심해 잠수부 투입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심해 잠수부는 빨라야 내일 저녁부터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수색 작업이 지연되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울릉도에 있던 실종자 가족들이 대구로 갔다고 하죠. 왜 그런 겁니까? 네, 사고 이후 울릉도로 왔던 실종자 가족 대부분은 오늘 헬기와 배를 타고 대구와 포항으로 나갔습니다. 현재는 한 소방대원의 가족 2명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실종자 가족들이 남아있던 대기실도 오늘 모두 철수가 됐습니다. 시신을 발견해도 부패가 너무 심해서 결국에는 DNA 판별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 울릉도에는 DNA를 판별할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종자가 발견이 되면 해상에서 바로 대구 병원으로 옮겨서 DNA 검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 현재 실종자 가족들은 대구 동산의료원 주변에 해경이 마련한 숙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자, 뉴스 중에라도 또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은 전해주기 바랍니다. 울릉도에서 정영재 기자였습니다. 사흘 만에 건져 올린 소방 헬기는 처참한 모습이어서 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자칫 부서져서 유실될까 5시간의 인양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단 포항으로 간 동체는 김포로 옮겨 추락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갑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물 밖으로 나온 소방 헬기입니다. 부서진 동체는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켰습니다. 형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인양은 오전 8시 48분 시작됐습니다. 청해진 함이 수심 70여 미터 바닥에 있는 동체 가까이 닻을 내렸습니다. 잠수사들은 산소와 헬륨 압축 기체를 마시는 포화 잠수에 나섰습니다. 이후 엘리베이터 같은 이송 장치를 타고 내려가 동체를 로프로 묶었습니다. 유실 방지 그물망을 치고 동체 파손을 줄이기 위해
수심 25m까지 끌어올려 안전해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청해진 함 갑판에 있는 크레인이 인양을 마무리하기까지 모두 5시간이 걸렸습니다. 잠수사들의 안전사고까지 우려됐던 상황이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청해진 함은 2015년 가거도 해상에 추락한 해경 헬기도 인양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수심은 80m가량으로 이번 소방 헬기가 있던 곳과 비슷했습니다. 해군은 포항항으로 이동해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측에 동체를 넘길 계획입니다. 사고조사위는 김포공항으로 헬기를 다시 옮겨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어제 KBS가 헬기 추락 전 영상을 보도한 뒤 기사에 독도경비대 관계자의 댓글이 달리면서 오늘 논란이 컸습니다. 구조 작업을 위해 영상을 달라고 했는데 KBS 직원이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KBS는 논란이 일게 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지만 단독 보도를 위해 영상을 숨겼다는 비난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KBS는 독도에 있던 직원이 헬기 추락 직전 영상을 찍었다며 단독 보도했습니다. 기사엔 헬기가 이륙해 한 바퀴 선회한 뒤 남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모습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후 독도경비대 박모 팀장이라고 밝힌 사람이 기사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헬기 진행 방향 영상을 KBS 직원에게 요구했지만 제공하지도 않고 촬영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경비대원 수십 명이 잠 못 자는 동안 편히 자고 나가는 게 단독 보도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댓글은 박 팀장이 올린 게 맞는 걸로 확인됐지만 곧 삭제됐습니다. 독도경비대 측은 JTBC 취재진에게 KBS가 처음엔 그런 영상이 없다고 했다가 2시간가량 지난 새벽에 문자로 편집본 영상을 보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륙하는 모습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KBS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고 초기에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한 점, 보도 전 철저히 확인하지 않아 논란이 되게 한 점 등을 깊이 사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단독 보도 때문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사고 직후 독도경비대가 요청했을 때 20초가량을 제외하고 곧바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추가 화면이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진행 방향과는 무관한 화면이라고 생각해 직원이 그렇게 답한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